뭐 한마디로 표현을 할게요. 예, 물가가 더 우려된다. 음. 오미크론에 대한 문제보다 물가가 더 문제다라는 네. 게 페드의 입장인 거죠. 네. 상황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미크론 관련해서 내용이 쏟아지고 있죠. 네. 지금 오늘 국내 증시 관련해서도 이제 2,900선 깨지고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 문제다 뭐다 해갖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항상 솔직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제 진단이에요. 어. 예. 저는 이제 제 주관적인 어떤 증시에 대한 철학을 보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시청자분들 중에. 예. 지금 증시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미증시가 떨어졌냐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판단해요. 올린 게 얼만데 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증시가 몇 포인트죠? 여러분들? 증시가 몇 포인트일까요? 미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떨어졌습니까? 낙폭 과다해, 확대, 평가하기 이릅니다. 아직 고점에서 놀고 있어요. 코스피는 얘기가 다르죠. 코스피는. 자, 일단은 테이퍼링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퍼링에 대한 가속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최근에 나왔어요, 사실. 왜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다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가속화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테이퍼링은 뭡니까? 돈을 수거하는 거죠. 풀었던 거를. 돈을 뿌려왔던 거에 대해서 다시 수거하는 과정을 오히려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미크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확산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도는 거,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가속화는 못 하겠는데? 그러면서 금리 인상 확률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원래 당초 내년 6월 미국이 금리 인상할 확률이 70%다. 근데 여기서 40%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가 나오지만은 저는 이건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보다는 물가가 더 걱정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안 지어놓으면 오버슈팅 나오면 못 막아버립니다. 그걸 페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증시가 낙폭이 이루어졌다, 오미크론발 확산으로. 그게 아니죠. 왜 내려갔을까요? 최근 유가가 폭락하면서 물가가 조금 탑다운 됐거든요. 이게 정확한 팩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증시가 낙폭을 왔었던 이유는 정확하게 물가가 안정화가 들어가서요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쟤는 왜 물가가 안정되면 증시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꾸 이러실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어떤 시대예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서 버팅기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게 논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페드 관련해서 얘기만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가속화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 왜냐? 물가가 더 우려스럽기 때문에. 네. 자, 무슨 뜻이냐? 가속화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제 논점이에요. 지금 테이퍼링은 더 이상 증시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제 표현입니다. 테이퍼링 얘기 꺼내서도 안 돼요, 증시할 때. 시장을 내다볼 줄 알아야죠, 먼저. 테이퍼링 그러면은 이제 시장 반영 들어갔을 때가 6월 때부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테이퍼링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달러죠, 달러. 여러분, 달러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달러입니다. 달러 수급 차트만 보더라도 테이퍼링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한다 했죠? 11월에 시작한다고 했죠. 지금 페드는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채권을 매입하는 것만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제 결과 발표가 드러나겠죠. 채권 매입 축소량이. 제가 실제로 시작하게 된다면 달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고점이 나올 것이다. 이게 계속 강조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또 남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봐주시네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모두가 약간 의아할 거예요. 오미크론에 네.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오미크론에 대한 내용을 많이 봐왔지만은 네,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큰 변화가 이루어졌냐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아니잖아요. 음. 근데 오미크론에 대해서 아직 그 명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아서 좀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항상 끼워 맞추기가 어거지로 있어요. 네, 증시가 다소 조금 하락폭을 기록하면 이거 오미크론 터졌네? 라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네, 저는 이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네, 최근 증시가 미증시가 한번 낙폭을 기록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네. 사실 물가에 대한 안정화가 한번 들어갔거든요. 음, 그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달러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시면은 6월 이후의 달러 차트인데,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자리. 자, 지금 이 자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7달러 인근. 딱 얘기 드릴게요. 이게 달러 고점입니다. 가속을 하든 뭘 하든 여기가 달러 고점이에요. 이제 달러 고점 나온 거예요. 이게 테이퍼링 반영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달부터 테이퍼링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렇죠. 테이퍼링 실제로 시작이 된다면은 증시 상황은 달러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 현상들이 쏠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조만간 이제 고점이 나올 겁니다라고 계속 강조드린 이유는 테이퍼링 이제 시작하니까. 실질적인 시작을 할 땐 달러 고점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박스 랠리가 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추세는 없습니다. 달러 관련해서는. 이게 제 논점이에요. 먹으려면은 이걸 먹었어야죠. 그간 9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 제가 계속 유로 매도 보세요, 매도 보세요 했던 이유가 테이퍼링이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건 끝나요. 이겁니다. 테이퍼링 시황은 딱 이것만이에요. 가속화를 하든 가속화를 중지를 하든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 증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미비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언론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으로 가속화로 낙폭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읽을 것도 없어요. 끼워 맞추기예요. 완전히.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증시 한번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체크하기 전에 저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이슈들이 많아서 정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는 저희는 일단 우선순위는 아니겠다. 당장은. 그쵸. 네.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예. 자, 일단 달러부터 정리할게요. 달러는 고점 나왔다. 네. 왜냐, 테이퍼링은 시장 반영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시작하는 11월 말일부터 고점 포인트가 나온다. 그게 지금 달러 상황이에요.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달러로만 봅니다. 다 의미 없어요.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증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증시 상황이 자세하게 보면은 지금 파란색 선 있죠.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BEI예요.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거죠. 그죠? 최근에 떨어졌네요. 최근에 하락폭이 들어가죠. 왜 들어갈까요? 2.76포인트에서 지금 2.50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거 왜 내려갈까요? 여러분들. 유가 때문에 내려간 거잖아요. 그죠? 자,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린 부분은 뭐냐면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금리 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온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앞으로 관련해 갖고 유가에 대한 상황이 물가를 안정화 기할지 이게 주 포커스예요. 아시겠죠? 유가가 여기서 반등이 다시 들어가 버린다면 물가는 재차 상승할 것이고 증시도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시장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어요. 그거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파란색 선인 물가를 컨트롤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어떤 상승률과 하락률에 대한 전환으로 증시 상황이 돌면 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테이퍼링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오미크론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어거지예요, 완전히. 오미크론발 확산에 따른 증시 낙폭 하락. 와, 너무 억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가 내려가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근데 물가가 하락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거란 평가가 이제는 있어요. 왜냐? 네. 이번 오펙과 좀 연결이 되는 거죠, 또. 굉장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지금 증시가 다소 낙폭을 들어갔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체킹에 들어가면은 물가가 다소 주춤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왜냐? 물가의 30% 비중은 유가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유가가 최근 낙폭이 이루어졌죠. 물가가 좀 하락세에 들어갑니다. 자,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항상 좀 증시는 실질 금리를 보면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프레드 사이트도 알려주셨는데 사실 시장에는 뭐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 금리를 보면은 좀 증시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공식처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로 좀 이따 국내 선물을 네. 얘기할 거예요. 예, 국내 주식은 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렇죠. 나와요, 답이. 실질 금리를 봐버리는 순간. 네네. 자, 일단 미증시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미증시 60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기다리다가 16,000 레벨링에서 다시 매수 보세요라고 평가를 드렸었어요. 16,000 레벨링에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16,000 레벨링에서. 자, 16,000 레벨링에서 지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또 추가 상승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여건 마련이에요. 여기서부터 포인트 잡고, 그죠?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이 부분들 체킹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증시는 그렇게 쉽게 안 떨어져요. 왜냐, 실질 금리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계속 밑에서 버틸 거거든요. 지금 테이퍼링을 가속화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 가속화를 하고 나서 물가에 대한 반영이 들어가는 시기는 내년 상반 1분기 지나서예요. 금리 인상 시기할 때. 아시겠죠? 그럼 그때 시장 조정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미증시 상황 아니라는 겁니다. 미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 채권 매입이라는 축소 과정은 결국은 뜻하는 건 뭐예요? 돈을 줄이는 것뿐이지 돈을 푸는 거를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맞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코스피가 잠시만 화면 좀 내릴게요. 네. 자, 코스피가 2,900선이 깨졌어요. 드디어. 저 연중 네. 최저점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또 전 거래일에서는 크게 떨어진 만큼 또 오늘은 또 크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아,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좀 네. 긍정적인 어떤 그걸 수 있지만은 어제 전일 낙폭에 대한 어떤 의미로 심어야 되지 지금 뭐 추가적으로 하락은 더 이상 없을 거야라는 거는 초점이 좀 안도하기는 이르다라는 저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내비칠 거예요. 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실질적으로 미증시는 상단에서 계속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선물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지수예요. 국내 선물은 매도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440선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긴축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자, 우리 한국은행은 뭐죠? 금리가 몇 프로예요, 지금? 기준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1.0% 기록했죠. 내년에 또 한대죠. 1월에.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어요. 1월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하겠구나. 모르면 안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모르면 안 돼요. 1월에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1월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내년 한 2차례 인상을 예고하는데 이미 지금 바로 앞다퉈져 있는 내년 2022년에 대한 1월은 시장 반영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자, 지금 그러면은 미국은 고점 인근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왜 이럴까요? 라고 설명을 한다면은 아까 봤던 실질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화면 전환할게요. 네. 자, 국내-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금융이 쉬운 내용이라면은 저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아, 올라갑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오미크론에 의해서 더 떨어질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시장은 절대 안 그래요. 자, 지금 미국에 대한 실질 금리예요, 여러분들. 자, 미국에 대한 실질 금리가 이런데 지금 한국은요, 이 빨간 선이 미국 10년물 국채거든요. 국채 금리예요. 근데 한국은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은 안 올라가는데 한국 국채 금리는 왜 올라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질 금리가 미국 대비해서 너무 상승폭이 빠르다 보니까 증시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이 너무 빨라요. 미국 대비 딥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국은행에 대한 긴축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죠?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이 초록선이 올라오면 증시에 돈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요, 이 초록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이 빨간 선이 빠른 급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위험 자산에서 돈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코스피는 긴축을 더 빠르게 계속적으로 시도할수록 안 좋습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화면 내리겠습니다. 빠르게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볼게요. 네. 잠시만요. 아니요, 화면 올리지 마세요. 네. 천천히 보겠습니다. 사실 오미크론 발로 인한 이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흔들리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점도 지금 짚어주고 계신 건데요. 이제 미증시에 이어서 또 국내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좀 꼼꼼히 봐주시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국채 금리를 봐주시는 거죠?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최근에 21년도 들어서서 이제 이게 한국 10년 국채 금리예요. 폭등하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수직 상승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수직 상승이 지금 멈출까요? 또 올라갑니다. 그럼 또 시장 조정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실질 금리가 빨리 올라가니까 증시에 자금이 나오는 속도. 근데 이게 모멘텀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채권에 대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코스피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이 조건의 형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실질 금리에 대한 회수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멈출까? 언제 멈출까란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언제 코스피는 반등이 좀 들어갈 수 있을 조건이 되나요? 여러분들, 1번은 미국이 국채 금리를 인상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직전에 그때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자, 코스피가 상승세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정상화 궤도에 먼저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면은 레인지가 1.5%에서 2% 사이거든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잖아요. 네. 두 차례만 더 인상을 한다면은 이제 이 레인지 안에 들어가고 정상화라는 궤도 선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시도를 할 필요성이 굉장히 적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실질 금리가 탑다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창출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경제학적으로 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해서 지금 코스피가 2,900선을 깨졌죠. 오늘 2,900선을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널리지가 열린 거는 제가 3,200선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2,600까지는 하락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예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증시 상황이 그러면 언제 나아질까요? 나아질 거예요. 저도 긍정적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언젠간 올라가요, 증시가. 그게 언제냐? 일단 2,600선까지 도달한다면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성장주, 그죠? 어떤 수급에 의한 이제 단기 종목에 대한 성과밖에 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네. 가치주에 대한 평가를 절대 밀어서는 안 되는 시기예요. 그건 유동성이 팍팍 들어갈 때, 시장에서 돈이 막 하늘에서 쏟아질 때, 그때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가치주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요새 뭐 NFT라든가 뭐 게임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상황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올라가요, 시황에 의해서. 그런 종목을 잘 체킹하셔야 돼요. 오늘 유가 관련해 갖고 사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그러니까요. 증시만 얘기했는데 일단 최근에 유가 관련해서 SPR 관련해서 미국에서 방출이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오펙 회의가 이제 원래 2일 열리는데 증산 계획을 중단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왜냐? 미국이랑 이제 싸우는 거죠. 미국이 협약 맺고 방출해 버리니까 오펙에서 증산을 중단시켜서 유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내일 이 포인트 한번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내일은 유가 한번 봅시다. 유가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지난주에 유가가 폭락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폭락이 좀 나와버렸어요. 근데 어디까지 도달할지 내일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이상입니다.